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오늘은 먼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장교 구국동지의 연합체인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약칭 전군연합에서 최근에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선관위와 비호세력 처단하여 국민주권 사수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변호사가 청와대를 떠난 뒤 처음으로 가진 언론 인터뷰 내용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군구국동지연합회, 약칭 전군연합은 성명에서 부정부패한 선관위 대법원과 여론조작 편파보도 민노총 방송을 응징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선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국가 경영의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로서 이에 자유선거를 포함하여 5대 원칙이라 하고, 이들 모두 선거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담보한 공명선거의 필수 요건이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기관을 관장하는 중앙선관위는 철저히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특히 공영방송은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는 물론 모든 사실을 있는 대로 보도해야 한다라고 성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의 철옹성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소위 헌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성을 방기하고 독립성만을 주장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후한무치의 범죄를 저지른 대가다. 종북주사파 문재인이 심어놓은 사법부, 선관위, 언론, 민노총 카르텔이 자행한 범죄 혐의와 치부가 정권교체 후에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주사파 정권 치하 암흑의 시절 국가의 미래를 우려하는 애국시민들이 우국 총정의 일념으로 앞서 고발하고 수사에 물꼬를 연 사연은 실로 눈물겨운 투쟁의 역사라면서 이제 그 끝이 보인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이어서 10개 항에 걸쳐서 선관위와 대법원, 언론, 특히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2020년 4월 총선에서 QR코드를 사용하여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했고, 일장기, 배춧잎, 본드, 신권 형태의 기괴한 정체불명 투표지를 교체 또는 투입하여 직접선거 원칙을 위배했으며, 4초에 한 명씩 투표하는 광속투표와 같은 기상천외의 총체적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형상보건투표지 해명은 압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선관위는 2022년 3월 대선 중에 속구리, 라면박스, 비닐봉지 투표함을 사용하여 국민의 주권을 유린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세 번째로 선관위는 북계의 서부 해킹 사실과 심지어 좌파들의 간첩단 연루 전과 기록까지 은폐하여 선거를 지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 선관위 직원들은 선거가 있는 해 유독 2배나 많은 휴직을 하였다. 이를 피해 도망간 셈이다. 설상가상 업무 공백은 굳이 정규직으로 채워졌고 부족한 세습 고용에 아빠 찬스 기회를 확대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선관위 고위 간부들은 주말에 고급 호텔에서 업무 추진비를 유용하는 등 국고를 탕진했다라고 강도 높게 선관위를 비판했습니다. 전군연합은 여섯 번째로 선관위원을 겸임하는 대법관들은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 선거소송을 3년이 지난 뒤 검정기일 등 절차도 없이 무더기로 기각하여 선관위를 비호하고 범죄를 방조했으며, 3년이 지난 지금도 부지기수로 선거소송을 방치하는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고 대법원을 규탄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대법원은 해괴한 논리의 선거소송 판결문으로 선관위를 비호하고 황당한 판례를 남겨 영구히 부정선거를 제도화했다. 투표관리관의 인장이 없는 무효투표지를 유효로 인정한 자가 바로 현재 중앙선관위원장인 무법대법관 노태학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대법원은 필요에 따라 과거 우파 정부의 대법원 판결도 뒤집어 종북 주사파에게 면죄부를 주더니 급기야 김명수의 대법원은
희대의 범죄자 이재명에게도 면죄부를 주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대법원은 종북주사파의 재판은 뭉개 부정한 임기를 마치도록 배려하고 자유우파의 재판은 속전속결로 마무리하여 우파 인사를 핍박 고사시켰다라며 대법원의 행태를 거듭 규탄했습니다. 열 번째로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한 민노총은 국교의 지령을 수행하는 간첩 행위에 관해서는 일절 보도를 하지 않고 종북주사파 정권을 비호하는 여론조작 및 편파 보도를 일삼으며 자유우파 정권을 폄훼하는 가짜뉴스까지 양산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선거에 개입했다고 민노총이 장악한 방송을 질타했습니다. 정군연합은 이어서 이제 세상 사람들 모두 저들의 악취나는 범죄 행각을 낱낱이 알게 되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또한 뒤늦게 각성하여 선관위에 대한 대책을 수기하고 정화작업에 나서니 일단 반가운 일이다. 저들은 끝내 형식적인 점검에 응해 부정선거를 국교의 해킹 피해로 몰아 범죄를 은폐하고 퇴로를 확보할 태세라고 진단했습니다. 정군연합 성명은 마지막으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위장 전술에 속지 말고 괴뢰도당들의 심장을 도려내는 비장함으로 종북주사파의 내전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부정선거 강구하면 만사가 헛수고임을 명심하라라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국민을 믿고 그대로 정진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성명 내용은 6월 10일 전군 구국동지연합회 즉 육해공군 및 해병대 예비역장교 구국동지회 13개 단체 연합체인 전군연합에서 발표한 선관위와 비호세력 처단하여 국민주권 사수하자라는 제목의 성명이었습니다. 전군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예비역장교 단체는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해병대장교 구국동지회,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육군3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갑종장교 구국동지회, 간부사관 구국동지회, 기술행정사관 구국동지회, 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해군 OCS 구국동지회, 공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ROTC 구국동지회 등 13개 예비역 장교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성명은 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회 회장이자 전군연합 대변인인 이종원 대변인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원 육군학사장교 구국동지 회장 겸 전군연합 대변인은 연세대 81학번으로 학사장교로 장교 생활을 하고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온 인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내용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병우 변호사는 최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번 중앙일보 인터뷰는 우병우 변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가진 언론사와의 첫 인터뷰입니다. 우병우 변호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병우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 변호사의 이번 발언은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소 총선 출마 쪽에 무게 실려있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 변호사는 또 박근혜 대통령과 최근에 소통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께서 지금 달성에 계시지 않은가, 아직은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회복되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을 만나겠다는 전언이 있다면서 꼭 제가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병우 변호사는 최근 어떻게 지내는가라는 물음에 조사받고 재판받고 사실상 한 6년 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다. 이제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출퇴근하고 있다.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변 분들을 도와주는 정도라고 답했습니다. 또 세간의 관심은 내년 총선 출마에 쏠려 있다라는 질문에는 출마하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런다. 하지만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고향인 경북 영주가 출마지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하시죠 라고 웃으면서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이야기한다. 말이라는 건 한번 해놓으면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에 라고 답했습니다. 또 정치를 한다면 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는 그건 굉장히 가정의 가정이라 답을 하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 생각 중이라면서요 라는 질문에는 정치의 한정에서 한 말은 아니고 예전에 소위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저한테 어떤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때문이라고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병우 전 수석, 우병우 변호사는 청와대 근무 당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밤 11시 이른 아침 주말 가릴 것 없이 자신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수시로 전화를 했다고 전하면서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헌신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하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건 진정성이 키워드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는 또 돌이켜보면 이런 점은 그래도 잘했고 이런 점은 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드는가라는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보다 소위 국정농단 사태라는 게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변 사람들을 형사처벌한 것이지 않은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둘 다였다. 그 사건 자체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일 많이 적용한 혐의가 직권남용이었다. 사법부에까지 적용됐는데 그전엔 직권남용죄 처벌 사례가 거의 없었다. 예컨대 오늘 내가 한 이러이러한 행위를 정권이 바뀌거나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그때 그게 부당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생긴 거다. 검사나 판사가 몇 년 뒤에 내가 한 일이 부당하다고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였다. 어떤 공무원이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풀어야 하는 게 국가적 숙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상당히 통렬한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탄핵정변 또 그 후속 사태인 소위 적폐청산 과정에서 정말 무리한 수사와 무리한 재판이 엄청나게 많았죠. 상당 부분은 소위 직권남용이라는 이름으로 막 큰 칼 쓰듯이 마구마구 휘둘러댄 겁니다. 그 부작용, 그 후유증을 지금도 상당히 겪고 있다는 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진단입니다. 중앙일보 기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최근에 소통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묻자 우병우 전 수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지금 달성에 계시잖아요. 아직은 건강이 안 좋고 건강이 회복되면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들 만나겠다. 그런 전언이 있었다. 꼭 제가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공화국이라고들 합니다라는 질문에는 진짜 그런가요? 검사들이 검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운동권이면 운동권이 많이 하고 군사정권 땐 군인들이 많이 하고 그랬자는가. 저는 공직자는 그렇게 사람을 출신으로 딱 규정을 해버리고 너는 어디 출신이라고 낙인 찍으면 안 된다고 본다. 저는 인사검증을 해봤다. 사람이 같은 출신이면 다 똑같은가? 물론 자꾸 이렇게 검찰이 언급되는 건 검찰의 존재 이유나 목적에 비춰봐서 지금 검찰에 좋은 일은 아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할 일은 아니고 공직자로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는가라면서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검찰공화국 운운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또 검찰 출두 때 포토라인에서 레이저 눈빛을 쏴서 화제가 됐다라고 질문하자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건데 좀 그렇지 않은가? 사람 눈빛을 가지고 네 눈빛은 좀 기분 나쁜 눈빛이라니. 검사할 때 저녁에 싸운 사람들 공소장 쓰다 보면 경찰에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게 저 사람 눈빛은 기분 나쁜 눈빛이고 이 사람 눈빛은 선한 눈빛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가? 돈을 받아 먹었다든지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게 없이 레이저 눈빛 쏘니까 나쁜 놈이다. 그런 걸로 공격하고 그때는 그게 하나의 정치적인 프레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말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언론에서 무슨 레이저 눈빛 어쩌고 하는 게 우병우 전 수석을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구 몰아붙였던 언론계의 소위 기자니 무슨 뭐 논설위원이니 논설실장이니 이런 사람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우병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로 탈탈 다 뒤졌지만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겨우 몰아넣은 게 직권남용으로 그렇게 사법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우병우 전 수석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한국 사회, 한국 언론, 한국 정치권, 한국의 검사와 판사들이 했던 그런 행태들은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또 우병우 사단은 여전히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그것도 언론에서 만든 용어지 않은가. 나조차도 우병우 사단이 누군지 모른다. 어떤 후배가 저도 이번에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목당해서 불이익받았습니다. 그러면 아 니도 우병우 사단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일반 형사부도 그렇지만 특수부에서 일 같이 오래 하면 고생을 많이 하지 않는가. 정이 드는 거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병우 변호사는 384일 동안 구치소에 있으면서 스피커에서 자주 나오는 트로트곡 안동역에서를 듣고 흥얼대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말씀드린 대로 경북 영주 출신이죠. 그리고 영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4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는데 영주에서 서울로 올 때나 혹은 서울에서 고향인 영주로 내려갈 때 중간에 안동역을 거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특별히 가슴에 와닿았던 걸로 보입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를 묻자 망설임 없이 사회 분열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사안이든 가부가 아니라 네 편 내 편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면서 탄핵의 상처 극복과도 관련 있는 문제다. 민주주의 시스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우병우 전 수석처럼 한국 사회가 광풍에 휩싸였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든지 혹은 도태우 변호사처럼 그 당시 잘못된 흐름에 강력히 저항하면서 행동했던 그런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하기를, 특히 대구 경북을 비롯한 영남 지역이나 서울 강남 지역 같은 데서 제대로 된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서 국민의힘의 저 형편없는 기회주의적 웰빙 체질을 확 바꾸는 그런 선도적 역할을 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